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강성균 문학TV 제48화는 쾌락의 극치에서 죽음을, 금병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 이제 서문경이라고 하는 그 바람둥이하고 방금년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난 후에 그 금병매에서 나왔던 그 스토리를 잠깐 정리하고 이후에 이제 서문경이 저지를 악행, 여기 이제 이병화라고 하는 여인이 많이 개입이 됩니다. 서문경이 이후로도 멈출 줄 모르고 쾌락을 추구해 나가자 방금년의 질투에 의해서 서문경과 이병화의 아들 광가를 이제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 후에 이제 서문경이 타락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인데요. 여기는 이제 큰 고양입니다. 지난 후 강성규 문학TV 47화를 잠깐 정리해 드리자면 소설 수호전에서는 방금년의 유혹을 무성이 뿌리치고 그러자 방금년은 서문경이라고 하는 호색한을 만나게 됩니다. 둘은 합작해서 무성이 향인 무대를 독살하는데요. 이 사실을 안 무성이 방금년을 죽이고 유배지로 떠나는 것으로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런데 금병매는 이제 중국 4대 기서 중에 하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금병매에서는 방금년과 서문경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꾸민 소설인데요. 방금년은 서문경의 5번째 부인으로 들어갑니다. 무성의 복수를 피해서. 그러자 이 무성은 엉뚱한 사람을 죽이고 유배를 떠나는 거죠. 자, 그 후로 서문경의 악행이 이어지는데요. 수많은 여자들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한 서문경은 의형제까지 맺은 이웃집 화자허의 부인 이병화와 밀통을 하게 됩니다. 토맹맹이 소를 낸다고 하는 이병화. 소설 금병매는 이 이름 자체가 주인공인 방금년의 금, 이병화의 병, 방금년의 신여인 춘매에서의 매, 여기에서 한 자씩 따와서 지은 제목이라고 했죠. 금병매, 4대 기사 중에 하나. 자, 그렇게 되자 아내를 빼앗긴 화자가 속을 끓인 나머지 24살의 젊은 나이에 산한증, 장티푸스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병화와 그녀가 지닌 모든 재물까지 차지한 사람이 바로 서문경인데요. 보물까지 갖고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문경은 이 재물을 이용해서 이 약방과 호목 가게 등을 더 크게 늘리고 이렇게 모은 재물을 당시 세도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병화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자면 원래 양징서라고 하는 고관의 부인이었는데 남편이 어떤 사건에 연루된 까닭에 헤어지게 됩니다. 그 뒤에 황감, 내시죠? 화태감. 태감은 황간 중에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화태감의 조카인 화자허의 정실 부인이 되는데요. 화태감이 죽자 그의 엄청난 재산이 부부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동간 시간이 남아도는 화자는 이 서문경의 패거리에 끼어들게 되고 물주 노릇을 하면서 난잡한 생활에 젖어듭니다. 이러한 화자에게 정남이가 떨어진 이병하는 미남인데다가 정력진 서문경에 반하게 돼서 깊은 사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와중에 화자는 화태감의 우산을 둘러싼 소송에 휘말려서 관가에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서문경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석방의 조건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친척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병화가 서문과 미리 짜고 화자의 전 재산을 빼돌린 겁니다. 이게 이제 관가의 모습이고. 이에 시리에 빠진 화자는 얼마 가지 못해서 열병,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이후로 서문경 집안에는 경사가 겹치는데요. 첫째는 이병화가 아들 광가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경사죠. 이병화가 서문씨 집에 들어간 지 10달 후인 1116년 6월 23일의 일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서문경은 금호위 부천호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청 차장 정도의 벼슬에
이렇게 재수가 됩니다. 하북성이죠. 하북성의 지도. 서문경이 북송 말기 조정에 네 명의 악인 가운데 한 사람이 채경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꾸준히 생일 축하 선물을 바친 결과인데요. 이 채경은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고 황제에게 아첨했던 간신배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인물도 좋고 재물도 많이 가져온 데다가 아들까지 낳아준 이병화에게 서문경의 사랑이 쏠릴 수밖에 없었겠죠. 후로도 서문경은 쾌락을 계속 추구하는데요. 우연한 그의 손에 넣은 춘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욕을 일으키는 약이죠. 미약이라고도 하고 음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얻어서 음행을 더욱 활발하게 즐기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인들과 사랑 행위를 나눔에 있어서 이 보조 기구랄지 춘약을 사용하긴 했지만 더 이제 극성을 떨기 시작. 이병화가 서문경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이를 질투한 방금년은 선천적으로 허약하게 태어난 관가를 갑자기 축혀 올려서 경기를 일으키게 하는 동 한 발 한 발 자신의 공세를 강화해 갑니다. 경기는 어린아이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이제 떠는 경련하는 증세를 말하죠. 그리고 또 산후에 몸을 잘 추스리지 못해 건강을 해쳤던 이병화 역시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가기만 합니다. 이 상황에서 흉지로 등장한 것이 설사자로 불리는 방금년이 기르던 고양인데요. 설사자는 이제 백사자라고 그래서 온 몸이 흰 털로 덮여 있는 사자를 말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몸집이 큰 고양이를 이제 이용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방금년은 이 고양이에게 붉은 비단에 싼 고기를 찾고 보이면서 뜯어먹게 훈련을 시키고 어느 날 방에 들어간 고양이는 우연히 붉은 저고를 입고 있던 관가에게 사납게 달려들어 고기인 줄 알고 그랬겠죠. 물어뜯고 핥혀서 아이가 심한 경기를 일으키고 드디어 1년 2개월 만에 생애를 마감하는데 그때가 1117년 8월 23일의 일이었습니다. 관가의 죽음을 경계로 해서 생명력이 고갈된 말라버린 이병헌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다가 자리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밤마다 전 남편 화자화가 꿈에 나타나서 밤잠을 샜지 말하니 흉몽에 시달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병세는 날로 악화일로를 걸었고 마침내 이병헌은 신변의 뒤처리를 오월랑에게 당부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서문경을 만난 지 4년이 되지 않은 27살의 나이였고 관가가 죽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정화, 중국 북송의 연호죠. 이걸 서기로 따지면 서기 1117년 9월 17일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서문경이 어떻게 타락하는 걸 보더니 자, 경쟁자가 없어진 방금년은 이제는 서문경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했지만 그러나 서문경의 여자 관계는 더욱 문란해져 갑니다. 서문경은 우연히 만난 호승은 인도나 이제 서역의 성녀를 말하는데요. 호승을 집으로 불러 접대하자 이 호승은 서문경에게 백수십 알의 미약과 정력 강화에 효험 있는 2돈 정도의 연고 한 덩어리를 선물로 건넵니다. 그리고 행랑 큰 주머니에서 호루병을 꺼내서 백야를 더 주고 다른 배낭에서 고약 2동 정도를 주는데 그러면서 절대로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한 번에 하나만 드세요.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서문경은 이 약들을 항상 복용함으로써 무제한의 쾌락에 빠져드는데요. 이게 이제 호리병입니다. 호리병. 애가 탄 방금년은 옛날에 그 춘약을 찾아내서 무려 3알을 서문경에게 먹이고 자신 또한 하나를 먹고 약효가 즉각 일어나자 둘은 음욕을 폭발시킵니다. 다음 날부터 서문경은 중병에 걸려서 1118년 정월 수로 20하룻날 3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병화가 죽은 지 5달 후의 일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남성 송나라 지도를 넣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리자면 지난호의 소설 수호정과 그걸 본딴 금병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이후로 서민경은 이병화와 그녀의 재물까지 차지하고 이병화는 화자의 정실 부인이었지만 나중에 서문경과 짜고 남편의 재산을 빼돌립니다. 악인의 집안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요. 아들을 낳고 관직도 없고 또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에서 서문경은 계속 쾌락을 추구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방금년이라고 하는 여인의 질투가 가세를 하고 큰 고양이를 이용해서 아들 관가가 세상을 떠나게 합니다. 이 일로 이병헌마저 사망하고 서문경은 더욱 타락하다가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의 참고문은 저희 박성학꽃 성은 공정한가와 이남이 리츠코가 쓴 중국 5대 소설 수호전 금병매 홍문명편을 참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강성열 철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